빔 에듀케이션에 온 걸 환영합니다. This is life in an era of convergence. 융합과 통합. 과거 생소했던 단어지만 기존 분업화와 전문가가 한 시대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업종 간, 영역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지원본부 김지산 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모델링의 개념과 모두가 궁금해하실 BIM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고 기존 3D 모델링과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의 이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생산성을 높이는 빔 모델링의 핵심 요소입니다. 즉 수학적인 변수의 입력값으로 모델링의 형상 정보가 제어되는 것이죠. 하단의 동영상 보이시죠? 이 하단의 동영상이 이러한 개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점 공면화되고 다양화된 디자인의 성향에 맞추어 알고리즘의 조합으로 인해 창조되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런 복잡한 디자인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마감일이 임박한데 큰 건물에 100개 아니 1000개의 창문을 그것도 아주 살짝 바꿔야 하는 일이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아마 그날은 야근해야겠죠. 철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관된 도면수도 뭐 몇십 장 그 이상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 파라메트릭 디자인에서는 한 번의 동작으로 아예 다른 창문으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디자인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설계도구로서의 빔이 존재할 뿐이죠. 자, 이제 그럼 어떤 소프트웨어를 구입할지 저랑 함께 마트에 같이 가보시죠. 빔 툴은 크게 모델링 도구와 모델링을 활용하는 도구로 나누어 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클라우드를 통한 작성 데이터들의 이슈 사항을 취합 정리해주는 관리용 툴도 따로 있습니다. 우선 3D 모델용 소프트웨어를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이는 툴은 단연 오토데스크사의 레빗 제품군입니다. 오토캐드로 유명한 오토데스크사는 거대 기업이죠. 북미를 중심으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독 국내 시장이 오토데스크사 아래 강력하게 놓여 있는데요. 국내 전체 시장의 약 8-90%가 레빗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애용하고 있는 그래피소프트사의 아키캐드. 개발 연도가 제일 오래되었고요. 그만큼 레빗과 차별화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빗이 북미 기반이라고 하면 아키캐드는 유럽 기반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건축 전용 툴로서 쓰인다고 보면 되어 있을 만큼 건축사들에게 굉장한 인기가 있고요. 그 다음 디지털 프로젝트. 이 프로그램 역시나 많이 이용하는 툴인데요. 비정형 구현을 위한 다소사의 카티아를 기본으로 하는 건축용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으로 토목 전용은 아니지만 올플랜, 여러 가지 철근 배근이나 또 수량 등을 용이하게 체크할 수 있는 툴입니다. 또 강력한
또 철골 구조 작성 툴인 테클라 스트럭처, 그리고 건축보다는 엔지니어링 계열 툴로 이용되는 마이크로 스테이션 등이 있습니다. 불안정하지만 최근 스케치업이 빔 툴로 성큼 다가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죠. 지금까지 소프트웨어는 모델링 위주의 설계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4D, 5단계씩 적용되는 활용 소프트웨어입니다. 4D, 5D 개념은 3D 모델링의 시간과 그리고 원가 개념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 모든 프로그램은 간섭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또 나비스웍스나 또 솔리브리 제품군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섭 컴퓨터를 포함해서 또 4D나 5D를 하나로 묶은 통합 비용 일정 관리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비코오피스입니다. 또 역시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나머지 프로그램도 눈여겨보시고요. 또 견적 관련 국산 프로그램도 나와 있습니다. 눈여겨볼 만하네요. 자, 다음은 대표적으로 쓰이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석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키캐드와 레빗. 네, 국내에서 레빗을 많이 쓴다고 했죠. 네, 지역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생 자체가 좀 틀립니다. 단순히 뭐가 좋고 나쁘다는 판단은 어렵겠지만 주요 특징들을 잘 생각하셔서 사용자 입장이라면 싸고 편한 걸로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죠. 건축주가 특별히 A사 것, B사 것으로 설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지는 않으니까요. 다음은 비코오피스와 나비스웍스, 모델링 활용 프로그램이죠. 4D, 5D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툴이라고 비코를 말씀해 드렸고요. 간섭 검토와 또한 공정 계획에 많이 쓰이는 나비스웍스에 대한 항목을 이렇게 비교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개발사 항목 혹시 눈여겨보셨나요? 현재 건설 소프트웨어를 주도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이제 대략 짐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네멘책, 상당한 거대한 기업이죠. 대부분의 토종 소프트웨어를 먹어치웠죠. 그 다음에 트림블사, 그 다음에 북미에서 아주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는 오토데스크사. 트림블사는 사실 원래 GPS 파는 회사인데요. 오토데스크와 더불어 엄청 큰 IT 솔루션 업체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 CM 업계도 결국 먹고 먹히는 이런 소프트웨어와 같은 체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쟁력을 갖춰야겠죠. 다음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있는 리드밋 짐매스틱 센터 프로젝트를 통해 빔 데이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볼 터인데요. BIM 현상 설계를 통해 건립된 지금 초기 디자인을 보고 계시는데요. 리본의 아름다운 곡성미가 표현된 작품입니다. 스케치 보면 개념이 참 확실하죠. 하지만 빔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컴퓨터로 그리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개념이 있으면 공간 매스를 만들고 파라메트릭한 모델링으로 수치화시키는 거죠. 보시는 화면은 그라스호퍼라는 프로그램으로요. 웹피에 대한 스크립트를 이렇게 작성을 해서 라이노로 형성한 건데요. 좀 복잡하시죠? 그 다음으로 구조 해석을 통한 구조 모델링으로 완성을 해 나가게 됩니다. 구조 모델링이 끝나면 건축 모델링으로 실질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기계, 전기 등의 MEP 모델링을 작성해 가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물리적인 충돌이나 시공성 문제들을 잡아내는 단계가 있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면화를 시켜야겠죠. 설계도서에 실리기 위해서는 약간의 또한 수작업도 들어가긴 하지만요. 이런 모델링을 기본으로 해서 도면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빔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간단하죠?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지금까지 몇 개의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을까요? 그라스호퍼가 들어가 있는 라이노, 그 다음에 테클라 스트럭처, 그 다음에 아키캐드, 그 다음에 레빗 MEP를 썼고요. 또 간섭 컴퓨터에는 솔리브리. 총 6개의 프로그램을 썼네요. 혹시 맞추신 분 손 들어주세요. 이러한 여러 프로그램이 사용 가능한 것은 빔 자체가 오픈빔을 추구하며 서로 이렇게 상호 운용이 가능한 파일과 공통 포맷인 IFC, 또
BCF라는 파일을 이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의 프로그램은 사실 부족하고요. 여러 가지 활용 프로그램과 또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완성해 가는 것이죠. 자, 이제 프로그램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무용에서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레빗 아키텍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는데요. 네, 인터페이스 분석. 프로그램을 키게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상부에 리본 탭, 정중앙에 프로젝트 작업창, 좌우측에 특성창과 탐색창으로 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다른 빔 툴도 거의 비슷한 체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부 좌측 요 R이라는 모양을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을 끄고 저장하고 내보내고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탭이 되겠고요. 이 특성 창은 객체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작업창에 있는 객체를 누르면 이 모양이 이 데이터가 싹 바뀌겠죠. 네, 프로그램 위에 리본 탭이 있다고 했죠. 그 리본 탭은 그 모델링 관련 메뉴인데요. 즉 벽, 기둥, 보, 건축 구조, 설비 등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불러와서 모델링하는 모델링 탭이 되겠습니다. 또 면적이나 물량, 에너지 관련 데이터 등을 분석하는 또 분석 기능의 탭으로 또 이루어졌고요. 지금 리본 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특정 변수 값을 지정하는 관리 기능의 탭으로 리본 탭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하나 보실 텐데요. 네, 영문 버전이긴 하지만 건물의 창을 선택하면 특성창에 대한 정보값이 열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네, 여기 이제 창을 클릭을 했을 경우 이 정보가 추르륵 뜨죠. 네.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클릭 한 번으로 타입 전체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인데요. 네, 보이시죠? 요거를 끌어다가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네, 화면 구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보통 우측에다가 두죠. 자, 3D 뷰 여러 개를 저장을 해서 고정된 위치로 검색할 수 있도록 저장하기도 하고요.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층수입니다. 1층, 2층, 3층 찾아가서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네, 평면으로 들어갔네요. 1층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천장 평면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다시 이제 3D 뷰를 지정을 해서 아까 봤던 것이고요. 네, 이면도 보고 계시죠?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소프트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빔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요. 건설 단계별 또 다양한 사용자에 의해서 운영 소프트웨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빔 플랫폼이라는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제공된 환경 속에서 빔의 수행 가치가 빛나게 될 것입니다. 또 모델링 도구와 활용 도구로 크게 나눠진다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애드인이라고 하죠. 또 그 프로그램을 더 활용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드 파티 부분들이 많이 생성이 되고 또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관리 주체에 따라서 사용하는 게 또 틀리고요. 또 아까 오픈빔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상호 운영성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용량이 굉장히 커지니까요. 거기에 대한 그 확장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더 중요한 거 빔은 객체 기반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디자인 툴은 이제 지오메트릭 모델링이라고 해갖고요. 고정된 형태의
그런 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이렇게 변수값에 의해서 계속 움직인다는 그런 사실 머릿속에 놓고 계시면 됩니다. 또 빔 객체는 형상 정보와 속성 정보, 기타 활용 모든 정보들이 함께 표현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마치겠는데요. 저번 회차 3회차 정답은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좋아요 꾹 추천하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인데요. 네, 무용CM 기술지원본부 김지산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